오늘 모실 분은 당에서 격려와 비난을 같이 받고 계시네요.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시고요. 전국 정당이 되려고 바른정당과 손을 잡았죠. 요즘 거침없이 통합 열차를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화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세례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에 하상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신자가 되셨던데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자가 되시고 나서 생활에 좀 달라지신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의과대학 학생 때 가톨릭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거기서 또 제 아내 김미경 베로니카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30년 전에 교리를 받고 제가 30년 만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네. 대선 끝나고 선거가 없으니까 제 진심을 이렇게 오해받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합이 끝까지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하시나요? 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네. 또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응원해드리면서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유승민 대표와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 다녀오셨습니다. 통합에 대한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른정당에서 전국에서 다 모이셨습니다. 네. 우선 5.18 묘지 참배하고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도 광주에서 열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분들 지금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어서 그분들과 직접 대화 나누고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요. 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일이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그런 말씀들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호남 민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통합을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제3당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이 바른정당 통합은 단순한 합당이 아니라 지금 영호남 결합이라는 고차 방정식인데요. 이게 승부수가 통할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요.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동서화합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남북 간 평화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로 나가는 첫 단계 단추를 또 꿰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의지는 확고하신데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통합이야말로 전적으로 제대로 된 개혁 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의 2단계 통합은 없다. 어제 광주에서도 강조를 하셨던데요. 통합 반대파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통합을 안 한다고 하셨다가 입장을 바꾸셔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대표님을 불신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바른정당 구성원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3번에 걸쳐서 이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렇게 통합한 신당이 다시 또 자유한국당과 2단계 통합 이런 것은 정말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만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호남을 이용하고 호남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봅니다. 예, 호남을 이용하려고 한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한 채로 지금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당 행위로 징계하실 줄 알았는데 당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취소하신 건가요? 연기하신 건가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설득해서 이 통합개혁신당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한 분이라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호소를 해보시겠다. 예. 통합 반대파 의원들한테 최후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창당하려면 당적을 정리해라. 주말까지 입장을 정하라고 하셨는데요. 당적을 정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예정대로 징계를 하실 건가요?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예.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다른 의견 가진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예.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민주정당의 기본인데요. 예. 지금은 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 전당대회 자체가 모자리도록 무산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에 소속된 채로 다른 정당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새로운 당을 만들 테니까 거기 가입하라고 입당 원서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어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예. 통합 반대파가 준비 중인 신당 대표님은 교섭단체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송 의원의 저 취지는 예. 중심에서 어린 그런 말입니다. 즉, 예. 이 통합이 될 때 한 분이라도 함께 같이 가야 한다. 그런 간절한 충정에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예.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마이너스 통합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통합 반대파가 이탈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마이너스 통합인 상황입니다. 유승민 대표도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거취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비례대표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없으신가요?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이제 당선된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비례대표분들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그 유권자들의 투표가 모여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비례대표가 결정됐습니다. 즉 예. 이제 개인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이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지난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사당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급기야 통합 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 이른바 안철수식 사당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당화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당 대 당 정당의 통합은 항상 정당 대표들 간에 밀실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예. 어떻게 보면 그 옛날식 정당들의 그런 사당화적인 요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보시면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또 대표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당원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작년 말에 전당원 투표로 이제 통합에 찬성하는지 그 뜻을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권한도 다 이제 대표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당화라고 하면 사실 서로 모순인 거죠. 사당화는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예. 저는 지금 당원들 마음대로 당원이 주인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전혀 사실 다른 비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과 아름다운 이별은 힘들다고 봐야 될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설전을 벌이셨습니다. 두 분 사이가 서울시장 후보 양보했던 때랑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후에 좀 따로 연락을 해보셨나요? 제가 설전 벌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예. 사실 무료로 그렇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했습니다만 예.
그 1.8% 정도밖에 교통량이 줄지를 않아서 미세먼지 절감에 거의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데 계속 고집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제 남은 예산이 있다면 이제 같은 방법을 쓰지 마시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같은 것을 이제 노후 경유 차량에 부착한다든지 그런 좀 그 계속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 돈을 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좀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냥 제 짐작입니다만 이제 곧 서울시장 그 민주당 내 당내 경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가장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친문 세력인데요. 아마 친문 세력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건데 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을 펼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는 어떤 일이라도 이제 당을 위한 일이라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지금 결심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지금 현재는 통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돼야 그다음 이제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로들이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표님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보인 뭐 리더십이나 일방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이미지에 많은 상처를 줬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신다면 과거만큼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신경을 쓰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정치권 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만 보면 잘하고 있으면 꼭 이렇게 반대편에서 좀 반응이 거세집니다. 그렇군요. 통합개혁신당 창당 이후에 백의종군 의사 밝히셨는데요. 유승민 대표는 통합신당 초반 골든타임을 거론했습니다. 신당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당을 이끌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당을 위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야 모든 사람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저나 뭐 유 대표다 마찬가지로 다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결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신당이 되면 거기에 대표를 누가 맡느냐? 그것은 한 당에서만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한 사람 그리고 또 그 바른정당에서 한 사람에서 공동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양당이 합의가 되면 합의가 되는 한 분으로 하든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결정될 겁니다. 어렵게 연애를 해서 결혼한 만큼 결혼하면 잘 살 것이다. 유승민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두 당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달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그렇게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당의 방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지침이 정강 정책입니다. 당들마다. 그런데 이제 두 당의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 이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철저하게 사법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법을 어긴 부분들이 있으면은 처벌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원론적입니다. 바른정당은 아닌 것 같거든요.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2014년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 한반도기가 들어간 플랜카드 들고 응원했었거든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안 대표님이 김대중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이 조그만 당에 그렇게 계속 견제를 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 역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대변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도 지금 이제 그 정부가 합의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일, 그걸 꼭 정부에서 신경 쓰시라고 하는 예.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그 남북 간 합의가 됐으면 그 상황 하에서 합의를 지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꼭 좀 신경 써 주셔야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을 좌파 국가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이제 통합하는 정당이 꼭 필요한 이유가 예. 더 이상 이런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반대만 해서 대한민국의 그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한다. 예. 그게 통합신당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네. 좌파 국가주의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